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 상황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제가 내전 상황과 비슷하다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고 우리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됩니까? 예, 이렇게 말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앞서 정강진 의원도 언급했지만 친한계 의원들이요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개인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간다라고 하면서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반대하고 제명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 당대표 물러나라가 오늘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같은 당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센 표현이 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서두에 언급됐듯이 내전 상황이 시작된 것은 틀림없는데, 근데 세 대결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하고 적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뭐 내전 상황이 더 격화되거나 어떤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예.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친한계 쪽은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만 기다리겠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뭐 2018년 지방선거 이상의 참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뭐 바로 복귀는 힘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들어선 비대위에서 복당 절차를 밟아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오고 그 추후에 당권을 잡는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뭐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 우리는 그때 이렇게 물러나라고 했었다라는 오늘의 이 장면을 또 다시 상기시킬 거고요. 그러면 비대위 그 상황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복귀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한계 의원 16명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가장 많이 뭐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현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희 방송 직전에요. 장동혁 대표 즉각 물러나야 한다. 기어이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발언을 보면 국민들 보기에 한심하다. 이 당이 외면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 표현으로는 아마 뭐 가장 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또 최근에 지지율이 좀 뭐 오세훈 시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락 추세고 좀 해서 더더욱 좀 센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낸 표현은 결국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단식장에도 가고 사과도 하고 먼저 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냈는데 결국 이제 그게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절차대로 장동혁 최고 지도부가 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제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뭐 지금 뭐 속뜻은 충분히 이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이번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런 당 혼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으리라고 보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지금 현재 지방 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금 지나친 어떤 표현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 해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난다고 하면 그야말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공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정치적인 어떤 구호 상황에서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는 있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 서울시장이 저런 식으로까지 말씀하는 게 당을 위해서나 특히 또 오세훈 시장 또 본인을 위해서나 어떻게 될지 당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저런 어떤
발언들은 예. 당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님, 오세훈 시장의 이런 발언, 그러니까 본인이 이득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행태가 계속된다면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수도권 지역이 와글와글해질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 출마자들은 정말 그 좌불안석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논의해 왔는데 결국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뭐 그 제명 결정 나고 하는 그 전후로도 뭐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날린 거죠. 장동혁 물러나라 이렇게까지 자멸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선거의 위기감을 느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늘 뭐 여야 막론하고 중도의 표심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어떤 정책이든 뭐 당무든 다 집중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누구에게 소구력이 있고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국민의힘을 좀 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보입니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홍석준 의원님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사퇴해버리면은 정말 더 혼란 속으로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제3자인 저희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면 국민의힘에게는 새 길이 열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나 그렇게 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딱하기도 하고 안심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 정광재 의원님.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런 발언하니까 저희도 지금 제작진들도 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뭐 입장 안 낼까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줄줄이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일단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난해 5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2강 그러니까 최종 결승에 갔죠. 당시에 김문수 후보에게 지긴 했지만 43% 득표했습니다. 당심 40% 가까이였고 민심에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이 얻었죠. 지난 8월에 있었던 당 대표 선거에서도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긴 했지만 당시 김문수 후보와의 표 차이가 2,300여 표 차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쨌든 지지를 하거나 포용적인 입장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강력한 팬덤이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당장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지방선거 나 투표 안 하겠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후보 뽑겠다. 그래야 국민의힘 지도부가 무너져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수도권 또는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 본인의 그 당내 리더십을 확고히 한 후에 예. 120일의 시간을 벌어서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가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지금 경기지사 후보로 나가려는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 유정복 시장이라든가 김태흠 충남지사라든가 박형준 시장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류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